오늘 말씀은 한 해를 어떻게 잘 보내고 새해를 잘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동물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동물의 뛰어난 그런 능력이 없지만 동물과 다르게 인간에게 뛰어난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은 바로 언어이며 문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해를 살아오는 동안에 언어를 통해서 나를 표현해 왔고 언어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 수가 있었고 문자를 통해서 나의 역사를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을 회고하는 데에는 인간에게 주어진 아주 고귀하고 숭고한 이 문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기록, 나의 역사 기록이 1년을 회고하는 데 매우 소중한 내용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1년 동안 사시면서 여러분들의 기록을 손수 얼마나 하셨는지요? 예. 어떻게 하면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새로 맞이할 수 있을까? 1년 동안 나의 대소사 10건을 한번 추려보시면 거의 대충 1년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올 한 해 있었던 나에게 감사했던 인연들, 또 한편으로는 내가 참 미안하고 사과하고 사죄를 했어야 될 인연들을 찾아서 앞으로 남아있는 약 일주일 동안에 그 인연에게 감사의 편지, 감사의 말, 사죄와 미안함의 전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영성적으로 우리가 되돌아볼 일은 무엇이냐면은, 자, 첫째, 얼마나 나의 영성, 즉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가. 또한 나의 지혜를 밝히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는가. 세 번째는 나 아닌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어떠한 헌신과 배품이 있었는가.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영성적으로 꼭 되돌아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동차를 정리하면서 자동차 등록증을 봤어요. 그것은 이제 내가 타고 다니던 그 자동차의 본체를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서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런 감상이 들었어요. 자동차 등록증과 같은 것은 나에게 무엇이냐? 나의 이름인가? 이군도? 이희수라고 하는 이름이 나를 뜻하는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름 석자가 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는 볼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이름으로도 붙여질 수 없는 나라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실체가 무엇인가 말씀이죠. 스티븐 호킹 박사의 그 평생 주제는 우주 만물의 현상을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등식을 만드는 것이 주제였습니다. 우리의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의 현상을 어떻게 한 가지로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대각일성입니다. 당신께서 구도하시고 대각을 하신 후에 말씀하시기를 만유가 한 체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저는 이 세계적인 스티븐 호킹 박사와 같은 이러한 우주적인 문제, 또한 우리 자신의 근원적인 문제를 파헤쳐 해결하고자 했던 그런 것이 성자에 의해서 우리들의 삶에 아주 가까이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때 이 소태산 대종사님의 대각 일성을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속에, 정신의 영혼 속에 넣어서 반조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변화가 없는 불변의 진리를 말씀하셨죠. 그것 중에서 만유가 한 체성이고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말씀하셨습니다. 만유가 한 체성이라고 한다면 우주와 내가 한 가지이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우주의 근본 진리의 한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한 생각도 만법에 포함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유가 한 체성이라고 하면은 나 역시도 한 체성이고 나의 생각도 나의 마음도 한 근원에 속하기 때문에 본래 내가 없는 이치로 돌아가는 것이죠. 현재는 존재하고 있지만 본래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는 상태에서 출발했다고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나이만큼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은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에는 나는 어디가 있는가? 그것이 블랙홀 아니겠어요? 그래서 현재 내가 있는 것은 무소유의 삶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무소유를 말씀하신 우리 법정 스님의 말씀이 생각나시죠? 무소유란 것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적당하게 탐욕 부리지 않는 만큼만, 필요한 만큼만 소유하는 것이 무소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있지만 그 해석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무소유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근거는 본래 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소유한 것도 없는 것이다. 내가 만유의 한 체성의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만법의 한 근원이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주인공이 없는데 내가 소유한 것이 어디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무소유의 삶은 바로 만유가 한 체성이고 만법이 한 근원이라고 하는 그 진리를 깨달은 자의 일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기 성찰을 많이 합니다만 우리가 성찰만으로는 부족하죠. 자기의 수행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의 노력과 신념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요즘 코로나 시대에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생각해야 될 일이 스스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세 가지를 제언을 해볼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첫째는 심플한 인간관계가 좋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친구가 몇이 있습니까? 동창도 많고 후배도 많고 선배도 많죠. 그러나 심플한 인간관계라 하면 정말 좋은 진실한 인간관계를 맺어야 된다. 때로는 불필요한 인간관계는 정리하는 것이 좋다. 자, 두 번째는
심플한 행동 반경이 좋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의지하고 관계없이 지금 행동 반경이 좁아졌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나 많은 일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많은 즐거움을 쫓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행동 반경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자, 그런데 내가 나의 바운더리를 넓혀가는 가운데 얼마나 이득이 있었느냐, 얼마나 해로움을 많이 끼쳤느냐, 이 두 가지를 놓고 결산을 해보게 되면 나의 행동 반경이 정말 심플하게 정리를 해서 임팩트하게 정말 좋은 환경의 범위 내에서 나의 삶을 정리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세 번째는 우리 사회가 지금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물질 세계가 엄청나게 지금 치솟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편리하게 하는 과학 문명 물질의 세계이지만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계속 그것을 찾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으로 생겨지는 게 뭐냐면 위계층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과거에는 그 위계가 간단했었습니다. 즉 윗사람과 아랫사람 또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그 층이 그다지 많지 않았어요. 지금 사회적으로 약 1% 대 99% 이런 그 표현이 있어서 1%의 그 소유자가 99%의 소유자와 가진 것과 마찬가지로 있다. 그 차이만 큰 것이 아니라 나머지 99%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그 정도, 누리고 있는 그 정도가 99층과 같은 이런 층계가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그 층이 몇 층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한 계층이라도 더 올라가려고 하고 한 계층이라도 밑에 있는 것을 받고 올라가려고 한다는 말씀이죠.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계층이 많아졌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불안하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우리들의 마음이 그 계층을 유지하고 자기의 계층을 더 높이기 위해서 불안하다는 말이에요. 불안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또는 자기를 유지하려고 하는 데에 대한 그 불안한 감이 가중되어 가고 있는 시대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인간의 이제 타락과 인간의 욕심이 치솟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과학 문명의 물질에서 풍부한 이 풍요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잘 사는 것이 뭐냐 하면은 조금 전에 제가 근원을 말씀드렸다시피 심플한 소유가 좋다. 이만한 내가 삶이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을 하고 적당히 우리의 삶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이 들어지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데에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심플한 인간관계가 좋다. 두 번째는 심플한 행동 반경이 좋다. 더욱이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있어질 코로나와 함께하는 우리가 살아갈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또 대종사님께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시대에 적용시켜 본다면은 이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물질 시대가 엄청나게 치솟는 이 시대에 위계 질서가 많아지고 또 이 불안해지는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근원적으로는 무소유의 깨달음의 삶을 살지만은 우리가 심플한 소유의 나의 태도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자, 이상으로서 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